반갑습니다.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죠? 네, 지수 좀 풀려야 되는데 미국장은 조금 올라서 끝났어요. 반도체가 좀 지랄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은 잘 올랐잖아요. 알파벳. 네, 알파벳 잘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벳. 누가 말했지? 네. 자, 반도체 쪽은 일단 계속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 기관들이 반도체 쪽에 대한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거, 조회수 많이 나온 거 있죠? 그쪽 것들을 위주로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이 점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자,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 보시는 방법 다 아시죠? 네이버 증권에 오셔가지고 리서치 들어가시면 종목 분석 리포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거 HPSP 26년도 전방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자,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이쪽에 이제 그 장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게 그 예스티하고의 뭐 그런 진출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HPSP가 이쪽에서는 거의 네, 판을 거의 압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조금 줄었네요. 매출액이 320억, 영업이익은 151억, 좀 줄었어요. 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장비 매출 인식이 일부 4분기로 이연되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3분기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4분기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분기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이연된 장비 매출이 인식됨에 따라서 매출액은 563억, 무려 76% 증가, 영업이익은 288억, 무려 91%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군대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을 때 지금 4분기 실적은 12월 말이나 1월 초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와우 괜찮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때쯤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HPSP를 볼까요? HPSP를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내렸네요. 오, 다 내려왔네? 네. 얘는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저점 라인대가요, 25,000원 정도 잡혀있죠. 네, 매물대가 그 정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28,000원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완전 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물론 아직은 매수할 타임은 아닙니다.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저점을 좀 이탈한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 수급도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네, 금요일날 좀 팔았네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RSI 지표는 지금 4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과매도로 들어갑니다. 즉 27,000원 구간부터는 과매도. 그렇다면 저점과 거의 비슷하게 맞겠죠. 자,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가까이에 있네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매하겠지만 이런 HPSP 같은 경우처럼 주가가 다 내려온 상태에서 돌릴 것 같다 판단된다면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저점권 27,000원 아래로 내려가고 RSI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돌리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근데 위쪽에 저항대 31,000원대 이제 좀 두껍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가 아주 강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 지금 의미가 없죠. 매도하실 이유가 없고요. 자, 홀딩만 유지하시고 27,000원 아래쪽 네,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매수 접근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뒤에 거 한번 또 가볼까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야? 제일기획. 이것도 하나네요. 제일기획도 한번 볼게요. 자, 제일기획은 뭐 아시겠지만, 네, 어이구 뭐야? 리포트로 가야지. 왜 어디로 갔어? 네. 자, 요거는 이제 배당 쪽입니다. 배당 쪽. 네. 그리고 광고잖아요. 광고. 삼성한테 이제 광고 많이 하는 그런 갭이고, 국내 1위예요. 네. 광고 대행사. 삼성전자 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계열, 삼성 계열사들에게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네. 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거든요.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쌀 때,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가격이 좀 쌀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광고 업황은 통상적으로 4분기가 가장 큰 성수기. 왜냐면 아시죠? 땡스 기빙데이. 뭐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땡스 기빙데이. 네. 근데 고맙다고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이 없네? 빨리 좀 주세요. 네. 빨리 좀 줘. 내놔. 네. 네. 땡스 기빙 데이는 뭐 주는 날인 것 같은데. 네. 안 주네.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즉,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광고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야, 우리 세일해요! 라고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기획한테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등등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변동이나 이런 건 없는데, 경기 침체로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점점 이제 실적 회복에 따라서 광고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일단 증가하게 되고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초반부 정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을 보시면 제일기획 주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금요일 날도 올랐네요. 네. 밑에서 사면 참 좋죠. 네, 2만원 아래쪽이나 뭐 2만원 정도 매수하면 좋고, 그보다 더 아래쪽. 네, 올해 초에 샀으면 더 좋고요. 18,000원 막 이럴 때 샀으면 더 좋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내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처음 봤다. 네, 그러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죠. 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타이밍 잡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조정을 좀 받아야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배당만 노리고 들어간다면 사실 뭐 그런 거 큰 의미 없지만, 그래도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000원 요 정도, 21,500원 가격 조금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이 좀 벌어져 가지고요. 그냥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더 올라가면 과매수 걸리기 때문에 아마 횡보를 하거나 조금 조정 들어올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주가 떨어지면 더 산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은 그냥 유지만 잘해 주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배당 짱짱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직전 고점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3만원만 넘어가면은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한 50% 올라가는 건데, 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조금 두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홀딩입니다. 네, 매수는 가격 좀 떨어지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포트가 또 많이 나온 것들 보시면 이것도 있다. 네, 이나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리노는 네, 특별한 거죠. 이게 테스트 소켓이에요. 테스트 소켓 기업이고, 리노핀 요게 이제 히트 상품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의료기기 부품이 매출이 나오는데, 이 테스트 소켓 부분에서 매출이 634억입니다.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 리노핀이라는 것이 240억 이렇게 나오고요.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반도체 쪽 정리하면서 같이 매도를 좀 쳤는데 수익을 잘 냈어요. 이거는 수익이 두 번 나왔죠. 지난번에 샀다가 팔고 또 이번에 샀다가 또 팔고 했는데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흐름도 좋아요. 흐름도 좋고, 일단은 네, 반도체 칩을 계속 만들게 되면 테스트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네, 그런 수요 증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마진율도 높고요. 네, 실적은 조금 3분기 매출 좀 줄었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57%나 증가했죠. 자, 마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리노공업 봅시다.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요시 뭐 팔았는데 많이 빠졌네요. 6.3%나 빠졌네. 추이를 봤을 때는요, 이렇게 5만원까지, 네, 진행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5만원 정도나 5만원 아래쪽 들어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지금 HPSP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주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이, 네, 좀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하루 이틀 빼가지고 나올 게 아니라 한 2, 3주 정도 빼게 되면은 과매도와 함께 가격대가 이제 저점 지지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한 2, 3주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뭐, 조정을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주가가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평선 수렴도 나오고, 이거는 근데 수렴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네, 5만원 정도대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고요. 가급적이면 5만원 아래쪽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고요. 일단 저는 매도를 1,000원 상태고요. 그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하나씩 이제 핀셋처럼 찝어가지고 매수하거나 그렇게 들어갈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팔기 싫으신 분들은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네, 뭐 아시죠? 왕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이거 단기적 조정이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감안하고 홀딩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더 봐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조회수가 조금 많이 나온 걸 봐야 되는데, 요거 좀 나왔네요. 네, 이거 뭐야? HDC 현대산업개발. 네, 배당 정책을 넘어선 주주환원. 건설 부동산이죠. 네, 건설 부동산. 건설 부동산이면은 이것도 저기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이 좀 있을라나요? 자,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란 얘기가 있었네요. 네. 11월 20일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공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00억 원 규모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이 나오는 거고, 기존 주주환원 정책은요,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을 현금 배당 진행하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면은 그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뭐 자사주 매입이나 등등등을, 그쵸,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네, 이 배당 재원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동 주식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주가에 긍정 영향이 나올 수 있고요. 소각을 해야지만이 좋은데, 왜냐면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되면 배당이, 네, 뭐 500원씩 나누던 것을 이제 600원씩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래요. 강력 매수. 그럼 한번 봅시다. 진짜 강력 매수해야 되는지. 네, HD 산업, 현대산업개발이죠. 현대산업개발. 요거 그때 한번 뒤지게 빠지지 않았었나? 그죠? 현대산업개발. 뒤지게 빠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22년도. 여기 그때 뭐 아파트 벽이 무너졌던가 뭐 그거 가지고 주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9,000원까지 빠졌었네요. 와, 그 2만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가긴 갔다. 그죠? 25,000원. 거의 3만원까지 갔었네요. 외국인 수급 자석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나쁘진 않네요. 자, 지지라인 포인트가 지금 거의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 포인트. 우크라이나 쪽과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포함된 것 같기도 합니다. 월봉 한번 봐야 되겠는데, 월봉도 나쁘지 않은데요. 좀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올라갈 때 저항대가 좀 있네요. 저항이 조금 두껍게 있어가지고 24,000원까지 계속 저항이네요. 21,000원도 저항이고요. 22,000원, 24,000원 저항대가 계속 있어가지고 막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거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면 대박 터지는 거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글쎄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보세요. 홀딩 보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뚫고 넘어가는 추세가 나오게 되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힘들겠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네,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럽고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그냥 재미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수급은 참 좋단 말이죠. 네, 수급은 참 좋아.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다이버전스. 추세만 조금 잘 추스르면 그죠? 이평선이 지금 역별이잖아요. 요것만 잘 추스르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법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뭐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면 건설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전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뭐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만 하면 되는데, 네, 대형 프로젝트만 따내기만 되는데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들 어떤 리포트가 있나 봅시다. 여기는 리포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조금 내려볼게요. 이수페타시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그만할까 본데. 반도체 너무 많이. 근데 삼성전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 삼성전기가 되게 많잖아요. 기판 사실상 완판 이걸 볼까요? 아니면은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완판을 봅시다. 완판이 조금 더 자극적인데. 자, 4분기 실적은 매출 2조 8천억, 1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 2,2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자, 상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서프라이즈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MLCC 아시죠?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네, 요게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저전력형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AI 서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26년도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이쪽 관련한 부분들 긍정적이죠.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삼성전기는 사실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저도 또 팔아먹었죠. 네, 수익을 내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도 한번 봅시다. 삼성전기도 팔아먹었는데 잘 팔았어요. 잘 팔긴 잘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고 지지가 나올 것이는데 글쎄요.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퍼지는 이격도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지지 라인대가 지금 16만원, 17만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게 20만원대 지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도 지지선이 좀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선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반도체가 좀 지랄맞아 그렇게 되면은 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17만원까지 예약해야 됩니다. 17만원, 16만원. 그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한 2주, 3주 조정 받으면 요 정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매수 포인트 나오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대체적으로 내년도 초반 정도 됐을 때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아까 HPSP, 그 다음에 리노공업,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것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격도를 좀 좁히는 그 기간적인 요소가 한 2, 3주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매도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면 17만원, 16만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사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조금 반도체 쪽은 좀 더 기다리시고요. 타이밍이 나에게 오면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애매합니다. 뭐 갖고 있는 분들 나는 안 팔 건데 안 팔아도 되긴 되는데요. 20만원 깨지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것도 버티실 수 있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거 못 버티면 팔고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또 낫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세됐어? 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은 매도했다라는 거죠. 차익 실현 들어갔는데 우리가 팔아먹은 자리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팔았어요. 근데 반도체 쪽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삼성전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알테오젠이구나. 유럽 시판 허가까지 획득, 연내 추가, 에로도 기대한다. 그래요. 이 키트루다. 이쪽이 상업화에 들어가면 제품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래요. 야, 이거는, 얘는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요게 이제 이 피아 주사.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피부 밑에다가 주사하는 거잖아요. 피 하니까. 네. 가죽 피, 아래 하, 가죽 아래, 살가죽 아래. 맞지 않나요? 네. 이게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피하 주사. 요쪽이, 그래,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기대 요소들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마일스톤, 기술료, 기술 수출에 따른 수익만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시총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네, 엎어치기 한 느낌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평가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계속되는 재료가 나타나고요. 계속적인 실적 또는 계속적인 어떤 기대감 계속 잡히기 때문에 야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고평가인 게 말이 돼? 주가는 올랐지만 좀 더 오를 수도 있어. 미리 거 반영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 뒤에도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이 좀 흔들리게 되면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 네.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고요. 단계 많이 올라서 횡보를 좀 해주고 이평선 모아서 다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상승 추세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어차피 이런 데는 매수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추세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글쎄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기는 좀 어렵겠어요. 근데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면서 계단형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계단형 상승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위쪽 라인대에서는 50만원의 지지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만원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또 올라가면은 이제 직전 고점 넘어서 60만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그냥 홀딩하시면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매수 포인트는 없지만 가져가시는 데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 종목들, 네, 증권사 리포트 종목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제 뭐 목표 주가를 너무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가려서, 네, 공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100%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객관적인 수치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참고해서, 아, 좋아졌구나, 아, 나빠졌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뭐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강력 매수, 이런 거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았어, 시끄러, 꺼져,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한다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휴일이 아직 남았잖아요. 네, 오늘 아침 일찍 또 종목 진단 올려드렸으니까 남아있는 휴일 아주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요. 주 초반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얘기로 또 갑자기 급선회했고요. 연준하고 트럼프의 풋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트럼프 풋, 연준 풋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 반등하는 요소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우리가 참고하시고 이번 주 초반에는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팔았고 그래서 또 주가가 반등을 많이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네, 휴일은 또 푹 쉬시고 그렇게 대응들 하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